골든라이프 아카데미 생활법률 12회차입니다. 12회차가 정말 빠르게 지나왔습니다. 대한민국에 있는 민사, 가사, 행정, 형사 다 했습니다. 다만 이게 좀 수박 겉핥기식으로 좀 빠르게 진행되었고 이제 아주 쉽고 일상적인 내용들을 주로 하다 보니까 이미 이제 법에 대해서 많이 알고 계시는 경험자들 분들께서는 조금은 이제 너무 약간 아쉬운 강의가 되었지 않나 조금 그렇긴 한데 어쨌든 전반적인 어떤 흐름을 이제 가져왔고 오늘 맨 마지막으로 이제 가사 가족 관계에 대한 정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우리 다 함께 살아가잖아요. 사실 이 가족이라는 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최고의 행복이고 기쁨이고 감사지만 때로는 이 가족이라는 이름 때문에 더 큰 고통을 가져오는 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사실 이제 남이면 안 보면 되는데 가족을 안 볼 수도 없잖아요. 실제로 이제 그 사망이라는 이제 사건으로 인해서 가족 구성원 중에 한 분이 돌아가시게 되면 이 돌아가신 분의 재산을 정리하는 것들이 법률상으로는 아주 중요한 문제가 되게 되고 이때 이제 사실 가족과의 싸움이 있게 됩니다. 어디 가서 말하기도 힘들고 또 그렇다고 그냥 넘어가기도 속상하고 막 끙끙 앓는 경우 상당히 많죠. 특히 이제 상속 재산에 대해서 법에서 정한 한 상속을 하지 않고 돌아가신 분께서 이미 유언을 하신 경우에는 그 유언대로 했을 경우에 가족 중에 일부는 상속권자임에도 불구하고 재산을 아무것도 받지 못하는 경우 발생하게 됩니다. 이때 이제 이미 유언이 있어서 그 유언대로 상속이 집행되는 상황에 자신의 상속 지분을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에 유류분 반환 청구라고 해서 원래 그 상속에 대한 유언이 없었을 경우에 이제 가져갔어야 될 몫의 2분의 1을 달라라는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도 많이 하게 되고요. 또 이제 상속 재산을 분할하는 과정에서 기여도가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한 번도 부모님 찾아오지 않았던 사람이 막 재산 이제 가져가겠다고 나오는 경우 있고요. 또 이제 잠시 이야기하고 지나갔지만 아주 어린 자녀가 사망을 하였는데 사고로 사망을 하여가지고 합의금이 생각보다 큰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이제 연락 안 되는 부모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모가 나타나서 내 재산이다 이제 하는 경우 사실은 이제 그 실제로 자녀를 돌보고 있었던 분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제 속상하시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 심심치 않게 보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잠시 이제 설명드리고자 하는 거는 만약에 이런 상속 재산 분할이나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이 나의 사후에 일어날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돌아가실 것이 예정되는 뭐 주로 이제 어른들께서는 이제 이미 자녀들 사이에 그런 다툼이 없도록 상속 포기 각서를 좀 쏘면 어떠냐라는 질문을 많이 하십니다. 제가 이제 그 경로당에 어르신들 그 법교육을 하러 좀 많이 다녔었는데 경로당마다 한 두세 분들은 꼭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하느냐 이제 질문하시는데 상속 포기 각서를 미리 받아두고 그 각서를 이제 가지고 있으면 또 내가 상속을 주고자 하는 자녀가 들고 있으면 추후에 법적 문제가 없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제 물어보신다면 예, 그 상속이라는 것은 사람의 사망으로 인해서 발견되는 것이기 때문에요. 상속이라는 상황, 그러니까 사망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 살아계시는 분이 이제 미리 포기각서를 상속받을 사람에게 받아놓는다 해도 그것은 말 그대로 나는 너를 사랑해, 당신이 시킨 대로 할게요 라는 선언적인 어떤 내용인 것이지 그것 자체로 포기했다는 이유만으로 너는 상속권자가 아니야 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사람이 죽게 되면 그 죽음 이후의 과정은 내 이후의 사람들이 만들어가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다만 자녀들이 부모님의 유지에 따라서 모든 것에 따라 하겠다라는 좋은 합의가 된다면 뭐 예를 들어서 유류분 반환 청구할 수 있는 목 정도를 미리 준다거나 뭐 이렇게 한다면 상속 재산 분할에 대한 다툼이 있을 여지가 좀 줄어들 수 있겠죠. 또 간혹 이제 그 출생의 비밀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가족 관계 중에 이제 우리 형제가 사실은 4명인데 지금 5명으로 올라와 있는 것은 이제 뭐 이렇게
우리 집 앞에 버려진 아이를 가족관계 증명서상 올렸다거나, 실제로 이제 엄마의 아이인데 아버지랑 아무 관계 없는 아이인데 이제 아버지가 그냥 우리 낳은 아이를 올려줬다거나 뭐 이런 등등 이제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이제 어떤 어르신 할머니 같은 경우에는 나는 아이를 한 번도 낳은 적이 없는데 이제 남편이랑 사는 과정에서 아이를 못 놓다 보니까 남편이 이제 아이를 데리고 왔고 그 아이를 내가 낳은 것으로 출생신고를 해서 나의 가족이 되었다라고 이제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가족이 어떻게 형성되는지에 대해서 조금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한 사람이 태어나게 되면 이 사람이 태어나서 이 사람이 어떻게 살아갈 건지에 대한 사회적 기록을 시작하는 것이 출생신고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출생신고가 되어야 그 이후에 이제 이 사람의 모든 인적사항이 기록되게 되고 이제 사회 구성원으로 특히 이제 대한민국의 이제 국민으로 모든 것을 보장받게 되죠. 간혹 상황에 따라서는 이 부모가 아이를 놓고 출생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족관계 등록법에는 출생신고 의무자를 그 아이의 부 또는 모로 일단 규정하고 있어서 이 부 또는 모가 출생신고를 하지 않고 아이를 두는 경우, 뭐 간혹 병원에 버려두거나 이제 간혹 베이비 박스에 넣어두거나 뭐 이런 일들이 이제 간혹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경우에는 실제로 출생신고 의무자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동학대 중에서도 이제 방임 또는 유기에 해당된다라고 이제 뭐 그 절차를 이제 진행하기도 하는데, 어쨌거나 이제 가족에게서 그 아이가 태어나는 것, 그것으로부터 이제 사람이 이제 생활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면 이 출생신고를 할 수 있는 그 아이가 태어나는 것은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혼인을 하게 되고, 그래서 그 가족이 이루어진 곳에서 혈연이 연결되어 있는 이제 자녀가 태어나서 그들을 신고함으로써 이제 가족이 형성된다고 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 가족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혈연이 없는 가족이 있고 부부 사이입니다. 대표적으로 또 혈연, 피가 흐르는 부모와 자녀 관계가 계속적으로 이제 이어지고 있는 것들이 가족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이제 상황에 따라서는 입양이라는 절차를 통해서 피가 흐르지 않지만 이 아이를 이제 나의 자녀로, 이분을 나의 부모로 이제 인정하고 허락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가장 대전제는 피가 흐른다라는 전제겠죠. 자, 그러면 내가 어떤 사람과의 관계에서, 남자와의 관계에서 아이를 낳았는데 분명히 이 아이는 내 아이 피가 흐르고 내가 만났던 남자의 피가 흐르는데 이 남자가 이 아이에 대해서 출생신고할 때 부로 올려주지 않는 거예요. 허락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를 미혼모의 아이로 등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경우에는 사실은 법률상의 가족이라는 것은 좀 미비하게 지금 되어 있잖아요. 이 아이의 가족관계 증명서를 떼면 모인 엄마만 나오는 경우죠. 이럴 경우에 이제 법에서는 강제적으로, 그러니까 출생신고를 통한 그 절차가 제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법원의 확인을 통해서 이제 이 아이의 부를 넣어주는 절차를 진행하게 됐는데, 이것을 인지소송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 아이 아버지 입장에서는 혼인신고를 한 적이 없고 또 자신의 아이를 출생신고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가족관계 증명서상에 아이가 등재되는 것을 이제 인지소송이라고 합니다. 이때 반드시 유전자 검사를 거치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대한민국에서 부부가 아닌 경우에 이제 가족이 형성될 때는 혈연을 이제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제 유전자 검사를 통해 가지고 그 아이를 아빠의 아이로 이제 등재를 시키게 되고, 이 이후에 그 아이를 키우지 않는 아이 아버지에게 양육비 청구하는 절차를 가져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가족이 형성되어서 쭉 살다가 사람이 이제 여러 가지 사고라든지 질병이라든지 또 이제 연로하셔서 사망에 이르렀을 때 사망을 하게 되면은 이제 그 가족들이 또 사망 신고를 함으로써 혈연관계의 상속이 발생되는 겁니다. 결국 제가 이제 가족관계에 대해서 그 지금 3시간에 걸쳐서 지금 쭉 설명을 드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사실 이제 사람의 연대기에 따라서 일어나는 일들이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가족 관계에 있어서 결국 그 부양의 의무라고 해서 서로가 서로를 보호하고 이제 도와주는 이런 또 부양을 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 이제 어르신이, 그러니까 그 부모가 처음에는 아이를 돌보게 되니까 부모가 아이에 대한 후견인 역할을 하는 거죠. 결국 친권자라고 우리가 부르는데, 아이의 출생 신고를 하고 아이의 이제 뭐 전입 신고라든지 각종 뭐 학기 취약
연령의 학교를 보낸다든지 또 뭐 이 아이에 대한 이제 뭐 여건을 만들어준다든지 주민등록증 만드는 과정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부모가 다 개입을 해서 진행을 하잖아요. 또 아이를 키우는 과정에 이제 양육비를 준다든지 뭐 다 하잖아요. 그래서 이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에서 실제로 아동이 어릴 때 특히 미성년인 경우에 법적으로는 부모가 이제 자식에 대해서 이제 그 후견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법적 용어로는 친권자 역할을, 양육권자 역할을 하게 되는 거고, 만약에 이제 부모가 이혼을 하게 되었을 때는 부부 일방 중에 누구가 이 역할을 할 건지를 정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혼할 때, 왜 친권자를 누구를 정할지, 양육권자를 누구를 정할 건지에 대한 이제 다툼 또는 협의를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양육권자, 친권자, 특히 친권자로 지정되어 있던 부모가 사망을 하신 경우, 돌아가신 경우에 이 아이에 대해서 누가 이제 관리를 할 것인가에 대한 이제 부분이 사실 이제 미성년 후견인이라는 절차를 통해서 이 아이를 보호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후견인이라는 내용들, 가족 관계 내에서 누가 이 아이를 보호할 건지에 대한 이제 문제가 나오게 되고, 또 이 아이가 성장을 하고 이제 어른이 되게 되면은 오히려 이 아이를 양육했던 부모가 성장한 자녀로부터 도움을 받아야 될 상황이 되게 되죠. 가끔 이제 심심치 않게 이제 상담하는 이제 사회복지 쪽에서 이제 있는 내용들이 뭐냐면, 그 부모님이 자녀를 잘 키웠어요. 물론 이제 자녀가 잘 컸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자녀가 성공을 해서 재산도 상당히 있고 부유합니다. 그런데 부모님과의 관계에서 단절이 돼버려요. 어떤 이유인지는 뭐 다양한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단절을 해버려서 부모님은 연로하시고 경제적 능력도 없으시고 이제 사회적으로 도움도 받기 어려우신 상황이신데, 자녀가 이제 부양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실제로 부모가 자녀에게 부양료 청구할 수 있거든요. 이제 하기도 하고 또 그러면 이제 물론 자녀 입장에서는 할 말이 많죠. 막 제가 오히려 더 고통을 많이 겪었습니다. 등등등등. 그래서 이제 법원에서 이런저런 모든 상황을 보고 이제 결정을 하시게 됩니다. 물론 결국 이제 가족 관계에서도 입장이 다른 입장의 차이에 따른 이해관계에 따라서 이제 다툼이 있는 경우 소송을 하게 되고, 일방의 주장만 듣고 법원에서 판단하지 않고 양방의 이야기를 듣고 상황에 따라서 이제 판단을 하게 되는 가족 관계에서도 이해관계 갈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이제 어르신, 치매 어르신 경우에 또 이제 장애가 있는 어르신 경우에는 이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제 가족 중에 이분의 후견인이 지정되어서 이분을 도와드리기도 하는데, 실제로 가족이 오히려 치매 어르신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치매 어르신의 수급비를 다 가져가 버리고 폭행을 하거나 또 이제 상해를 일으키거나 제대로 돌보지 않는 경우에는 공공후견인이라고 해서 가족이 아닌 이분의 보호를 사회에서 보호할 수 있도록 후견인을 지정할 수 있고, 자식임에도 불구하고 이 어르신의 재산이나 이런 부분에 이제 그 개입을 못하도록 하는 절차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기본적으로 가족이라는 것은 이 세부적인 어떤 가족의 구성원들의 안정과 자치와 또 이제 자율적인 어떤 부분이 굉장히 존중되어야 하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은 부분은 법적으로 이제 강제를 하거나 또 소송을 통해서 이해관계를 정리하거나 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이 이제 대한민국 민법에서 정한 모든 이제 가족관계의 흐름을 아주 이제 축약적으로 그냥 말씀을 드렸다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조금 이제 자세히 살펴보면 사실 그 과거에는 미성년 자녀가 있거나 또 장애가 있으시거나 치매가 있으셔서 어른이라도 보호를 받으셔야 할 경우에 가족이 전부 다 책임을 지는 것이 기본이었습니다. 그런데 상황에 따라서는 가족 관계에서 제대로 된 도움을 받지 못한다라고 보일 수 있는 여지가 있을 수 있잖아요. 가족이라도 오히려 이제 권리를 침해하거나, 가족 또한 몸이 안 좋으시거나 질병이 있으시거나 장애가 있으셔서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막기 위해서 사회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경우, 사회적으로 보호가 필요하다라고 법이 규정한 거는 미성년인 경우와 성년 후견인이 필요한 장애가 있거나 이제 치매가 있는 경우 등등을 이제 의사가 확인한 경우를 말하는데, 이때 이제 후견인 제도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후견인 중에 가족들이 지정되는 경우에도 다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제 엄마와 아빠가 사시다가 엄마가 집을 나가셨고, 이 집을 나가신 상태에서 아빠 혼자 3남매를 키우면서 이혼을 하셨는데, 이 아버지가
이제 사고로 돌아가시게 되고 아버지의 그 사망보험금이 2억 원 넘게 발생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이 아이를 관리하고 도와주고 있는 분은 큰아버지셨어요. 그런데 이 아이들 입장에서 엄마는 과거에 친권을 가졌던 분이시고 또 이제 이혼을 하셨지만 아이들을 키우겠다라고 이제 보험금을 수령해서 키우겠다라고 하시는 상황이시고 큰아버지 입장에서는 말도 안 된다라고 하시는 그래서 사실 가족이라는 것은 서로 사랑하고 서로 돕는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해관계가 똑같다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실제로 이제 법적인 분쟁을 봤을 때 그 우리 민법 경우에도 민사 경우에도 이해관계 있다 했잖아요. 채권자와 채무자, 근로자와 사용자, 뭐 돈을 빌려준 사람과 돈을 빌려받는 사람, 뭐 인테리어 하자를 주장하는 사람과 뭐 아니다라고 말하는 사람 계속 이해관계 차이가 있었잖아요. 근데 이 가족관계에서도 상당한 입장의 차이, 이해관계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부모 입장에서는 자식들의 이해관계가 똑같다고 생각하잖아요. 우리 가족이니까. 그런데 법에서는 각 자녀별로 이해관계가 이제 다른 경우 이해 상반이 생기는 경우에는 사실 부모가 이 두 자녀를 다 대리해가지고 뭔가를 하면 안 된다라고 보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가족관계 사이에서도 입장에 따른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해주시고 그런 것들을 정리할 수 있는 또 그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소송이나 절차가 있다. 오늘 전부 다 설명할 수는 없겠지만 제가 이제 일부를 설명드리려고 하는데 어, 혈연이 아닌 경우에 그런데 혈연인 것으로 출생신고를 해서 그 사람과 내가 이제 출생상의 혈연관계라고 확정되어 있는 경우 친생자 관계 부존자계 소송을 통해서 가족관계 증명서상의 고분을 이제 뺄 수 있는 정리를 할 수 있는 소송이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반드시 유전자 감식 결과를 거쳐야겠습니다. 예, 그리고 그 조금 이제 다른 부분인데 그 이제 내 아이라고 이미 이제 인정이 되어 있는 그러니까 부부가 혼인 중에 아이를 낳은 경우에는 부부의 아이로 인정을 해버리거든요. 이제 그런 경우에는 친생자 관계 부존자계 소송이 아니라 친생 부인의 소를 하게 되는데 사실 이 가족 관계에 대한 부분이 사람마다 상황마다 조건마다 너무 달라가지고 오늘 제 강의를 듣고 손 변호사님이 이런 거 이야기했는데 뭐 이러니까 우리 거는 이런 거 하면 될까 하고 이제 그냥 소송을 하시는 경우 있는데 실제로 상황에 따라서는 굉장히 다른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 부부가 혼인관계 중에 이제 아이를 가지는 경우 친생 부인의 소를 제가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런데 그 부부가 혼인 중이라 할지라도 별거를 오랫동안 해가지고 그 남편과 그 부인 사이에 아이가 생길 수 없으면 거의 확실한 경우에는 친생 부인의 소보다 좀 더 간편한 그러니까 입증이 조금 더 낮은 수준의 입증을 필요로 하는 친생자 관계 부존자 합의소송도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조금 상담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요즘에는 이제 무료 법률 상담도 많기 때문에 이제 충분히 이렇게 편하게 상담하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다만 여기서 주의하실 것은 내가 낳은 자식은 맞아요. 피가 흐르는 건 맞는데 진짜 남보다 못해요. 그래서 이 아이를 이제 삭제하고 싶다. 부모 자식 관계를 정리하고 싶다. 호적에서 파고 싶다. 이렇게 하시는 분 계신데 이 부분은 이 신생자 관계 부존재하게 소송하고 해당이 안 됩니다. 전제가 항상 중요한데 법률 경우에는 부모 자식 간의 혈연이라는 것을 전제로 출생신고를 했고 그게 아닌 경우를 정리하는 것이고 유전자 감식 결과로 친생자 관계가 맞다면 아무리 남보다 못해서 호적에서 파고 싶어도 대한민국 법에서는 호적을 팔 수 있는 절차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법률 관계 정리하는 데 있어서는 전제가 중요하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민사, 형사, 행정 그리고 이제 가사에 대한 부분에 이르러까지 각종 이해관계 갈등에 대해서 쭉 살펴보았는데요. 이 갈등만 생각하면 머리 아프고 저런 일들이 안 일어나야겠다라는 생각이 정말 많이 드실 겁니다. 오늘 강의한 사람이 변호사이고 이런 갈등의 경우에 이제 조정을 하거나 또 갈등 상황을
이야기하는 한 상대방이 되어서 이제 법원에 판사님께 말씀드린 일을 하고 있긴 하지만 제일 좋은 것은 이러한 갈등이 안 일어나게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거고, 두 번째는 이제 갈등 상황에서 서로 합의라든지 조정이라든지 좋게 해결하는 것이 최고 좋은 것인데, 이렇게 하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 것인가? 뭐 쉽잖아요. 서로 이해하면 되는데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정말 간단하고 당연한 거지만 조금 이제 정리를 하고자 하면, 사실 다른 사람의 입장이 나의 입장과 다르다라는 것을 이제 이해해 줘야 된다고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우리가 머리로는 다 알아요. 저 사람 입장, 내 입장 다르겠지. 그런데 이 다른 것을 머리로 아는 거랑 내가 실제로 이해하는 거랑의 차이는, 상대방 입장을 일단 들어줘야 돼요. 내 입장만 말하는데 절대 이해라는 것 자체가 없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저 사람의 입장에서 그럴 수 있겠다라는 공감이 되면 됩니다. 그러면 소통되니까 이해하고 배려하고 합의가 되겠죠. 그런데 이렇게 가만히 다툼과 갈등이 있을 때 이런 상황을 가만히 살펴보면 서로 타고난 배경이 너무 다르고요. 또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저 사람한테 말해봤자 안 통할 거야. 아유, 저 사람 이야기하는 거 듣기 싫어. 그러니까 아예 감정 자체로 서로 보지 않는 상황이 정말 많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 이제 골든 라이프 아카데미 강의를 들으신 우리 이제 선생님들, 사실 사회에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중요한 영향을 주시는 분들이고, 많은 분들에게 상담을 해주시는 이제 리더 역할을 하실 텐데, 이런 부분들을 조금 충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법률적인 부분을 충고해 주는 것보다 일단은 들어봐라, 일단은 이야기해봐라, 그리고 저 사람이 듣든 안 듣든 이야기할 수 있는 용기를 내볼 수 있도록 우리 선생님들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2회차 동안 강의 듣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예,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이해관계가 잘 해결되고 갈등이 잘 합의가 되어서 문제가 없고 행복한 날들이 지속되기를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